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사람의 웃음과 한 사람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이름 없는 설계자들의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김용빈이라는 트로트 가수의 성장서사는 흔히 말하는 재능 있는 소년이 꿈을 이뤘다 라는 한 줄로 절대 정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구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의 이름은 다름 아닌 부모 대신 키운 사람들입니다. 생물학적 부모가 존재했지만 양육의 중심에서 비켜났고 그 빈자리를 결핍이 아니라 대체 가족 시스템이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했고 때로는 전문가 집단보다 더 치밀했습니다. 할머니의 미용실, 고모의 장기 후원, 할아버지의 장비 설치. 이 세 개의 키워드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설계도가 완성됩니다. 오늘의 김용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스타가 아니라 20년 넘게 가족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구축해온 집단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먼저 할머니의 미용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서사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대구에서 오랫동안 운영된 그 미용실은 단순한 생계의 장소가 아니라 김용빈에게는 정서와 리듬을 길러낸 작은 문화 무대였습니다. 지역 미용실의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손님들이 들락날락하고 삶의 이야기가 쏟아지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부립니다. 그 모든 감정의 소음 위로 트로트가 흘러갑니다. 하루 12시간, 때로는 14시간. 반복해서 울리는 멜로디와 창법, 미묘하게 흔들리는 정한, 그리고 사람들의 사연이 엉겨붙은 목소리. 이 경험은 레슨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공기처럼 스며드는 감각 훈련입니다. 김용빈에게 트로트는 배운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었고 그 사라진 감정의 층이 지금의 무대에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이상하게도 기술보다 먼저 마음이 들리는 힘을 가집니다. 그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미용실이라는 생활 환경이 매일매일 조용히 집요하게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단지 음악을 들려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용빈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실질적 부모였고 동시에 그의 첫 매니저였으며 때로는 스타일리스트였고 무엇보다도 가장 엄격한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공연이 잡히면 동선과 시간, 식사와 대기, 의상과 표정까지 세세하게 챙겼다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이미 현장형 트레이닝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이는 학원에서 관리받고 어떤 아이는 회사에서 관리받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은 집에서 그리고 미용실에서 관리받았습니다. 그것도 비용을 치르고 서비스처럼 받는 관리가 아니라 사랑과 불안과 책임이 뒤엉킨 전력 투구형 관리였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다시 연습을 독려하고 기회가 보이면 직접 발품을 팔아 정보를 찾아 나섰다는 장면은 영화처럼 보이지만 현실입니다. 그것은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결심이 그들의 하루를 움직였습니다. 다음은 고모입니다. 고모의 존재는 이 서사에서 가장 묵직한 재정 엔진이자 동시에 가장 따뜻한 심리적 버팀목으로 기능합니다. 구체적인 직업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향이 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20여 년 동안 누적 수천만에서 수억 원대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후원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인지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능이 보여도 한두 번 도와주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멈춥니다. 그러나 김용빈의 고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습실 대관비, 커버곡 제작비, 프로필 촬영, 의상, 장비, 이동 비용, 활동 확장 시기의 체류비와 생활비까지.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한 아티스트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운영 자본의 공급입니다. 말하자면 김용빈이라는 브랜드가 무대 위에서 빛나기 전에 무대 아래에서 이미 회계와 현실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비용을 감당하지 않으면 재능은 일정 시점에서 멈춰섭니다. 꿈은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꿈은 현금 흐름으로도 유지됩니다. 그 냉정한 진실을 고모는 혼자서 짊어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공백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7년이라는 시간, 공황장애라는 단어, 사회로부터 멀어졌던 시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서사를 단순화합니다. 힘들어서 쉬었다. 그러나 김용빈의 공백기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 무너진 일상을 다시 조립하는 재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고모였습니다. 외부 활동이 멈추면 수입도 끊깁니다. 동시에 치료와 생활이 필요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돈만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김용빈이 고모를 덤마이자 친구라고 표현한 이유는 보호자와 동반자의 역할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상을 버티게 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켜주고 다시 일어설 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존재. 이것이 없으면 공백기는 회복이 아니라 붕괴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가 우승 후 상금을 고모에게 건넸다는 사실은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가족 내부에 존재하던 현실적 부채, 심리적 빚, 생존의 비용을 되돌리는 상징적 결산입니다. 팬들이 울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대 위의 환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환호를 가능하게 한 시간의 빚을 함께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등장합니다. 할아버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의 지원을 말할 때 감정과 돈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김용빈의 사례에서 할아버지는 기술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집안에 직접 노래방 기기, 램프, 마이크 시스템을 설치했다는 대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래를 좋아해서 마련한 장난감이 아니라 무대 실전과 유사한 환경을 가정 안에 구축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이크를 잡는 법, 음압을 느끼는 법, 호흡을 조절하는 법, 소리의 거리감을 체득하는 법을 집에서 익혔다는 뜻입니다. 이런 축적은 무대 위 안정감으로 돌아옵니다. 무대 경험이 많아 보여용 라는 평가 뒤에는 실제 무대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무대를 연습해온 생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연습실을 빌리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집안에 장비가 있으면 연습은 생활이 됩니다. 그 생활이 쌓이면 실전은 두렵지 않아집니다. 할아버지의 기술력은 눈에 띄지 않지만 무너질 수 없는 바닥을 만들어줍니다. 그 바닥이 있었기에 김용빈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 집 뒤입니다. 최근 공개된 집은 단순한 일상 공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김용빈의 내적 여정이 형태를 갖춘 상징입니다. 집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루틴이 분명하며 식단과 체력 관리, 발성 훈련의 요소들이 생활 속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불규칙한 삶을 견디기 어려워했던 사람이 규율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황장애를 겪은 사람에게 예측 불가능성은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생존 장치가 됩니다. 그가 엘리베이터조차 타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집 공개는 더 이상 가벼운 콘텐츠가 아닙니다. 카메라를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가 나는 다시 사회로 들어왔다에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숨고 싶었던 사람이 숨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 그 자체가 드라마입니다.